조건이 여러 개예요. 1번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서 and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등기를 칠 예정이고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 세 개가 and 조건이어야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파트는 망고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전세 끼고 사는 거는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그거죠. 뭐냐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게 똑같은 이야기인 건데 뭐냐면 내가 이제 10억짜리 집을 사서 전세 5억이야. 그래서 내 돈이 5억이 있어. 5억이 있어. 근데 5억을 넣고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5억을 잔금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10억짜리를 사는데 내가 대출을 안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거나 내가 그냥 10억이 현금 다 있어서 사놓고 나중에 전세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 받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선생님, 세입자 낀 주택은 6개월 안에 거주 요건이 붙으니 매도하기 힘들까요? 강남과 분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대출이 규제가 되니 분당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그거는 일단 축하드리고요. 강남하고 분당 계시면 이런 걸 세입자 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세입자 끼고 계시면 안 되고 크게 나는 걱정 안 하는 게 투자자들이 위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실거주자들이 사시니까 보통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분 나가고 그분이 자기 실제로 입주하시는 경우는 별로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전세 끼고 사는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전세 끼고 살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후순위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좀 문제되지 현금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을 팔아야 되냐, 강남도 있고 분당도 있는데 분당을 팔아야 되냐, 그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있으시면 세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버틸만 하시면 저는 안 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되면 고민이 되시겠지만 안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금보다 집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예,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에 기회가 없나요? 관악구에 왜 기회가 없을까요?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들 갈아타기 규제지역 계약 이미 했으면 처분 조건 2년이죠? 예, 2년이죠. 2년. 예, 옛날 규정이니까 2년 맞습니다. 옛날 규정 2년, 이제 6개월. 오피스텔은 규제 제외 맞나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주택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갈까? 6개월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거 이렇게 영향이 얼마나 갈까를 이제 영향이라는 게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 그래도 살짝 이럴 거고 이게 오르는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느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6개월 내에 입주를 하고 최소 얼마큼 거주해야 되나요? 얼마나 거주하고 임대를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일체는 본인 거주, 나머지 일체는 갭 투자했는데 다음 세입자 맞출 땐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누군가가 새로 사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할 건데 그때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상관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광명 일직동의 단지 신안산선 개통점에 정고 회복하면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신안산선 공사가 멈춰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광명 일직동 단지들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신안산선을 그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되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명이 안 오르는 이유는요. 광명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2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2만 세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명에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전매가 되는 단지라든지 아니면 입주권이 전매가 가격을 보다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반등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면 되는데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동네보다는 쭉쭉 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가면서 이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좋아질 거니까 특별히 강명 일직동을 지금 팔고 뭐 하실 게 있지 않으면 그냥 두고 계시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강명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뭔가 할 거고 나는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일직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명은 아니고 저기 밑에잖아요. 그죠? 약간 다른 동네처럼 광명에서는 다른 동네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 그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한 2년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뭘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기간 2년 동안 1억보다 더 오를 때를 찾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뭔가를 판다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을 못했으면 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천천히 오를 거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뭐 손절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적극적으로 투자도 안 하고 살기 바빠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강명도 오를 거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억인데 이거 팔고 마이너스 1억에서 팔아버리고 다른 거 샀을 때 1억보다 훨씬 더 오를 게 눈에 보여. 그러면 당장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들고 계세요. 아니면 파세요. 뭐 이거보다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 팁을 주고 아무리 좋은 지역을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예. 메디알의 무순위 청약 감청자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 6억 제한되는 건가요? 공고는 이전이지만 계약일이 7월 3일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7월 3일까지 남았으니까 아마 박채리님 같은 문의가 분양사무소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빗발칠 거다 문의가 빗발쳐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은 뭐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지만 한 2, 3일 지나면 아마 어떻게 될지가 확정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 공고일 기준입니다. 6월 20일에 매매 계약 썼는데요. 계약금이 10%가 안 돼서 이번 규제 적용받나요? 내년 전세금 빼줘야 해요. 6월 20일인데 매매 계약 썼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10%가 안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 10%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건 상호 합의가 우선인 거죠. 관행상 10%를 하는 거지. 내가 5%밖에 없어. 근데 계약은 꼭 해야겠어.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5%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신 금액이 10%가 안 되고 5%인데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5%로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게 인정받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인정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요런 거 좋다. 3월에 집 매도 잔금을 받고 갈아타기 준비하다가 현 무주택자 집값이 계속 상승해서 속만 타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캡2까지 막는 정책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을 매수하면 캡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이미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그거 아세요? 주인이 바뀌는 걸 알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세입자를 구했고 그 세입자가 조건이 여러 개예요. 1번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 세입자 구해서 세입자의 전세 자금으로 등기를 칠 예정이고 그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 세 개가 AND 조건이어야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세 차익이 큰 무순위 주택도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6억 이상 대출 제한이니 그 이상 자금이 필요하면 진입이 힘들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6월 27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냐, 6억을 대출로 받아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혹시 그게 전매가 된다 그러면 중간에 파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쫄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식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6억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잔금을 칠 수 있냐 없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현금 없는 사람은 이제 분양을 받지도 못해. 근데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전매 제한까지 걸려봐. 그러면 무조건 등기 쳐야 되는데 등기 치고 2년 살아야 되고 막 실거주 요건까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잔금을 6억까지밖에 안 해주면 분양받았다가 낭패가 날 수 있잖아요. 팔 수도 없고. 이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건가? 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무슨 짓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현금 있는 사람만 분양받으라.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양시장이 살아야지. 분양시장이 활활 타올라야지. 공급이 민간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집값이 좀 더 안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분양시장을 자꾸 죽이면, 여론에 못 이게 하고, 분양시장을 자꾸 힘들게 하고, 분양 받는 걸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급이 점점 줄 텐데, 그럼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럼 민원이 더 활활 타오를 텐데, 이걸 알겠지만, 뭐,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돼서 그러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